안녕하십니까. 세종구 도개발 대표 전은섭입니다. 자, 어제 그 3기 신도시 발표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3기 신도시로 인해서 항상 외곽 주변은, 서울 외곽 주변은 신도시로 어디든 피해 볼 수 있다. 그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금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부동산은 그렇게 올라갔다가 또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부동산은 또 하방 경지성을 갖고 있는 거고, 또 이런 부분들, 세계 경제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여러분들 마인드 정립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도 한번 보고요, 여러분들 마인드 점검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내용은 폭락론자들이 악성 댓글을 굉장히 많이 달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기사 분석을 해보면은요, 일단은 정부 정책 변화 시사를 했어요. 소주정 설계자,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설계자 홍장표 정책 수정 보완하겠다. 뭐 잘못됐다 이런 거죠. 자, 금리도 그렇고 소득주도 성장도 그렇고 좀 약간 기업 친화적으로 지금 계속 하려고 하죠. 왜냐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경제라는 얘기를 요즘에 유독히 많이 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자꾸 막 뭐 소득주도 성장 이건 자꾸 나쁘다 말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보완하려고 하니까, 보완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게 악의 축이다 막 이러면서 뭐 자기네들이 말해서 바꾸는 것처럼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뭐 정치적으로 약간 서로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안 해도 바뀐다. 너무 떠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바꿔야 되는 거 맞지만 여하튼 간에 하여튼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야당이 둘 다 바꿔야 되는 거는 이제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 기조가 많이 바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물론 뭐 세계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자, 트럼프 관세 위협에 보복 예고한 중국, 관세 벌써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 다 25% 올린다고 했고, 자, 그러다 보니까는 환율이 되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엄청 올라갔죠. 1170원, 장중에 1170원까지 올라가고, 이 뜻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여러분들의 돈이 달러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참 우리 그럴 만한 배짱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결론은 우리의 돈은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자산으로 생각되는 곳으로 뭐 금으로 가든지 부동산으로 가든지 달러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진짜 강심장 아니면은 달러로 있는 자산을 옮기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돼요. 금은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안전자산이 뭐가 있습니까? 또 부동산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이런 부동산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좀 금리 인하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금리 인하도 시사를 하고 있고, 그 내용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거고, 이번 내용은 신문기사 분석해보면 외곽은 어느 지역이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1, 2기 신도시 집값 사망 선고, 안산도 격앙. 그래서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1, 2 신도시 격앙하고 사망 신고를 받았다. 그럼 앞으로 3기 신도시는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겠느냐? 발생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그린벨트라는 땅들이 서울 주변에, 도시 주변에 그린벨트라는 제도가 50년 동안 유지되면서 굉장히 넓은 땅들이 개발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가 해제된 1, 2 신도시, 그리고 그 중에 또 일부가 해제된 3기 신도시들도 향후에는 다 이런 기사에 대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도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것이 50년 동안, 반세기 동안 지켜오면서 서울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땅들이 해제되면서 신도시가 생기고 있는 거죠. 그린벨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법률적인 용어를 보면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르면 1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거꾸로 읽으면 지금 보존 안 하고 있고 이거를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서
지금 계속 신도시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 도시의 확산이 무질서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1, 2기 신도시는 사망 선고를 받는 거고 향후에 3기 신도시도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3기 신도시에 마치 다 당첨될 것처럼 그래서 아주 자기의 생활이 안정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 3기 신도시들도 이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작은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 기사인데 요 기사 투자 쇼크에도 분위기 좋다는 정보 지금 아니라고 경제학자들은 다 말하는데 정부만 그러고 있고 자, 저물가 방치하면 디플레 위험. 자, 요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저물가 방치하면 디플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조동철 금통위원 금리 인하 필요성을 우회로 제기했고 이 디플레이션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 건데 물가가 떨어지는 건데 지금 물가 떨어지는 거 나라에선 방지하려고 유류세 인하폭을 지금 줄였잖아요. 유류세 인하폭을 모든 게 지금 만드는데 이 유류가 들어가죠. 우리 옷을 만드는 데도 들어가고 다 플라스틱 섬유 다 유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류의 가격을 올리면은 이 디플레이션을 방치할 수 있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 자, 경제 성장 목적으로 금리를 내려도 자금의 일부는 경제가 성장하는 대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경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몰리죠. 그래서 안전자산에 대한 가격들이 막 올라가고 돈을 많이 풀었어요. 금리를 인하해서 돈이 많이 풀으면은 자산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죠. 이건 반대로. 그렇게 되면은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순간에는 이미 부동산이 끝까지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투자할 기회를 또 잃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금리 인상할 때 여러분들 살 수 있겠습니까? 이자도 많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 그럼 살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일 것 같아요? 금리를 인하해서 자금이 흘러 들어가기 전에가 여러분들이 살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자금이 시장에 많이 풀려 물건값이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은 올라간 거에 비해 하방 경직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우상향 그래프를 띄면서 파동을 치면서 결론은 우상향 그래프를 띄게 돼 있는 게 부동산입니다. 자, 그래서 마인드 점검 다시 해보면 오늘은 제가 악플 엄청 달릴 거 생각하고 유튜브 찍고 있는데 이상 악플 다는 사람들이요 제 거를 엄청 열심히 구독을 해요. 희한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간에 대출 안 받고 집 산다라는 생각과 재테크를 안 하고 집을 산다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우리 부동산 자산 가격은 되게 적게 오르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은 엄청나게 오른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왜 집을 못 사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상승 더디고 적금이자 높아도 못 사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돈이 결론은 적게 갖고 있어서 그래요. 집값보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이 적기 때문에 집이 조금만 올라도 집은 호박이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은 쌀한톨이에요. 쌀이 몇 바퀴 굴르는 것보다 집이 한 바퀴 굴르면은 여러분들이 따라갈래야 따라가기 힘든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이 집값보다 적기 때문에 적금을 들어서는 집을 못 사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7억이 연 2% 상승하면 1,400만 원 오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돈이 너무 많은 이자를 받고 있어요. 연 5%. 그러니까 집이 상승한 것보다 2.5배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밖에 상승을 못 해요. 그러면은 집은 1,400 올랐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높은 금리에 적금을 들어봤자 1,000만 원밖에 상승을 못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계속 갭은 벌어나는 거예요. 결론은 집값보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이 적기 때문에 잘 굴려도 큰 덩어리가 굴러가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돈이 따라가기 위해서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크게 굴러갈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크게 굴러갈 수 있게. 그래서 레버리지를 이용을 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집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한번 진짜 수치적으로 한번 볼게요. 네이버에서 이자 계산기라고 눌러보면은요, 집이 7억이 30년 동안 월 복리 3.2%로 오르면은 7억짜리가 30년 있다가
16억이 돼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30년 우리 음마아파트가 30년 전에 뭐 한 4천만 원 했는데 지금 뭐 17, 8억 하잖아요. 7억짜리가 30년 있다 16억 돼요. 월 복리 3.2%로 오르면. 근데 여러분들 돈이 1억을 무려 10%로 30년 동안 굴려야 16억이 돼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돈을 못 번다. 이제 그래프를 표현해 볼게요. 그래프를 표현하면은 1억이라는 돈이 10%의 이자로 30년 동안 났을 때와 7억이라는 주택을 3.2%로 30년을 놨을 때 30년 뒤에 그냥 값이 만나는 곳에 수렴을 해요. 이럴 리도 없겠지만 결론은 뭐냐면은 그냥 레버리지를 이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금융의 투자, 적금의 투자를 적금에 묻어놨을 경우에는 무려 10%의 이자를 준다라고 하더라도 30년이 지나야지만이 집값과 만나는 점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불가능. 그래서 폭락론자들 오늘은 이 악성 댓글을 각오하고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폭락론자들을 옹호하면서 정의를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집값이 떨어지면 본인이 막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고 저는 조금 여러분들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 집을 사게 하는 어떤 자신감을 넣는 방송을 하면은 막 저는 굉장히 뭐 전은성이 집 많이 샀냐 뭐 이런데 저 집 없습니다. 저 제 집 사는 집이 있고요. 임대사업 하는 집 2개 있습니다. 저는 그게 단데 여하튼 간에 폭락론자를 옹호하면서 정의를 떠는 사람들에 대한 내심을 살펴보면은 지금 사면은 지가 먹을 수 있는 폭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벌 기회를 노리는 오히려 악질투기 애정자예요. 그냥 더 많이 떨어져서 지가 더 먹으려고. 그러니까 심보가 더 지금 사서 안정을 추구하려는 사람보다 심보가 더 고약합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은. 뭐 댓글 무지하게 달릴 겁니다. 여하튼 간에 결론 내려보면 경제 정책의 방향선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자, 금리 인하성도 계속 시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뿐만 아니라 기업 친화적인 정책으로 지금 많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그린벨트라는 토지 때문에 언제든지 신도시가 생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지금 3기 신도시 때문에 1, 2기 신도시가 위험했던 것처럼 3기 신도시 또한 차후에 또 4, 5기 때문에 또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집이 너무 많이 공급되는 거죠. 여러분들 일본은요, 외곽 지역의 공가율이 무려 14%가 넘어도 도심 내에 공급하는 90만 호는 매년 완판이고 빈집들은 늘어나고 있고 도심에 진짜 필요한 곳들은 완판이 되고 있습니다. 자, 뭐를 시사하는지 외곽은 슬럼화될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고요. 자, 세상이 위험할수록 안전자산을 선택하게 된다. 보여드렸다시피 레버리지를 이용하지 못하고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은 집을 사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공감하시는 분들 저희랑 계속 같이 해주시고 저희랑 계속 상의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랑 계속 같이 가실 분들은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 계속 저희랑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